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래픽 수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그래픽 수업 보강을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때 뭐죠? 영양강화주 10월 말에 그때 빼고는 그 일주일이 다쯤 모자르니까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챕터는 양은 되게 많아요. 48페이지인데 이걸 거의 1시간 안에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의 총 정리라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 오픈GL 쪽 정리하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GL 관련해서 최종적인 클래스들을 만드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나왔던 우리가 벌텍스 정보, 노말 정보, 텍스처 매핑 정보 그것들을 합쳐서 최종적인 오픈GL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GL은요,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쓰신 것 중에서 이제 모르고 쓰셨던, 뭔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편은 뭐 포지션, 노말, UV, 텍스처 매핑 부분 설명을 최대한 했고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들로 박스, 실린더, 스피어, 플레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 VBO라고 불리는 벌텍스 버퍼들 세 가지로 만들고요. 어디선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벌텍스 어레이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두 줄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VBO하고는 VAO라고 불리는 벌텍스 어레이 쪽에 한 줄 정도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VBO를 우리가 쓸 때 다 합쳐서 한 16줄, 7줄이 걸린다면 VAO는 거기서 한두 줄 정도 제 기억에 요새 오래돼가지고 VBO 설명만 하다 보니까 VAO가 한 두 줄 정도가 더 짧든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오픈GL 명령어를 덜 호출하면 호출할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VAO가 조금 더 속도를 늘리기에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만 워낙에 많은 예제들이 현재까지 VBO 기반이 많고 그 다음에 VAO가 안 되는 하드웨어를 쓰는 복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VBO로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바꿔봤는데 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VBO에서 VAO로 바꾸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VBO를 이해가 되면 워낙에 근데 오픈GL 1.5에서 GR 푸시, GR 팝 이런 옛날 구닥다리 명령들은 완전히 다른 거라서 VBO가 이해가 그 GL 푸시 매트릭스, GL 팝 매트릭스 뭐 이런 옛날 기법들 GL 비긴, GL 엔드 그쪽 거하고 VBO는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VBO로 수업을 한 거고요. VAO로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로 뭐 하루 정도 잡고 VAO는 어떻게 쓰는 건가 보면 대부분 VBO랑 유사하게 쓰고 좀 차이가 나는 게 한 두 줄, 세 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것만 했고요. 엘리먼트는 뭐 이제 폴리곤 만드는 거고 그것도 VBO랑 세트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쉐이더예요. 이 쉐이더 중에 여러분들 파일 디렉토리 보시면 VSH하고 FSH, 프라그먼트 쉐이더, 벌텍스 쉐이더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코드를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분들은 뭐야 이 VSH는 그냥 똑같은데 그리고 FSH는 약간 파일들마다 열어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하면서 이 프라그먼트 쉐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쉐이더까지, GLSL까지는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챕터, 레슨 10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불러다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져다가만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도 지금 오늘 챕터까지는 그냥 이것들은 가져다 쓰는 거고요. 레이 트레이싱이 끝난 다음에 GLSL 편에서 어떻게 설계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텍스처 지난주 썼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나믹 오브젝트 지난주에 사실 숙제편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다이나믹을 어떻게 쓰는지도 오늘 다 같이 합쳐서 스태틱과 다이나믹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태틱은 GPU 메모리 공간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시작과 끝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들
그대로 스태틱은 변화가 없이 사용이 되는데 다이나믹 형태로 놓게 되면 그 영역에다 내가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더라라고까지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벌텍스가 움직인다, 노말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브 투 라인 투 개념에서 그 3D를 꾸미실 때는 아니 뭐 벌텍스 움직이면 당연히 물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다이나믹 오픈젤에서는 한번 스태틱을 집어넣고 나면 벌텍스 정보를 아무리 바꿔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우리 펑션에서는 리업데이트 또는 그걸 바꿔서 업데이트 트루 폴스라고 하는 명령으로 다이나믹한 부분에 대해서 예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벌텍스가 바뀌는 것들 매 순간마다 CPU 메모리에 있는 벌텍스를 바꿔서 그걸 다시 GPU에다 덮어놓는 기능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엥? 하고 보실 텐데 오늘 이제 극단적인 예제 몇 개까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태까지 이제 만들었던 모든 클래스들의 종합편입니다. 그래서 오픈젤을 종합적인 클래스를 오늘 설계를 해서 이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거, 힙 메모리 정확하게 new, delete 또는 말로크, 얼로크, 칼로크 이런 또는 뭐 크리에이트 메모리라고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메모리를 만든 다음에 포인터가 있고 그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 공간에다 실제 데이터들을 넣고 다 쓰고 나면 공간을 폐쇄하고 이 포인터는 C의 경우에 이 포인터는 공간을 폐쇄한 다음에 이 주소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자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바도 이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 주소를 null이라고 넣어주면 C의 경우에는 null 표시를 꼭 안 넣고 그냥 메모리 포인터가 그냥 사라지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풀고 딜리트로 푼 다음에 그 포인터 변수가 퐁 하고 저장된 뭐 지역 변수에다 넣어놨으면 퐁 하고 사라지겠죠. 근데 자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밑에서 지가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만들어 보시면은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 별게 없어서 실제로 이 공간 안에 이만큼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간을 삭제하는 기능은 자바 쪽에는 있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 포인터에다가 null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가 빙글빙글빙글 프로세싱을 하다가 내 포인터가 null인 녀석이 있네? 그럼 이 공간 지워야지 하고 그때 가서 지웁니다. 그래서 자바 쪽에 이 어떤 경험이 있는 프로그래머하고 무경험인 프로그래머하고의 차이를 보면은 가비지 컬렉터가 가비지 컬렉션 기능으로 모조리 다 해치워줄 거야.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 레퍼런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변수에다가 null 표시를 넣어줘야지만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C로 짜보시면요, null이란 표시를 안 해주면 가비지 컬렉션을 할 길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자바 프로그래머인데 경력이 좀 되고 5, 6년,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null 표시를 습관적으로 좀 넣어주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아예 가비지 컬렉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억세스 타이밍을 내부에서 가비지 컬렉터가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은 null 표시를 붙여줘야지만 가비지 컬렉션이 알아서 자동으로 그걸 지우는 거죠. 메모리를 잡아놓고서 그냥 내비두면 가비지 컬렉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C에서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만드는 방법, 또 얘기가 3000%로 빠지는데 C에서 가비지 컬렉션 기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시작하자마자 메모리 공간을 필요하다면 500메가 정도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군가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신청을 하면 이 500메가 안에서 요만큼의 블록에 해당하는 크기와 그다음에는 요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죠. 크기와 현재 쓸 수 있는 메모리 주소 이 부분 이걸 구조체로 해서 다른 놈한테 툭 하고 던져줍니다. 그리고 걔가 그 메모리를 잘 쓰다가 그 부분에 null이라고 표시해주면 이 메모리 관리하는 녀석이 뱅글뱅글 시간에 대해서 동작하다가 뭐야 내가 컨트롤했던 메모리 포인터가 null인 게 있네?
그리고서 그 녀석을 찾아서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다시 프리 공간으로 확보해 놓고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게 프리를 따로 안 한다면서 요 공간만 이제 내부적으로 쓸 수 있게 해놓고요. 그럼 이 500메가는 언제 프리하나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프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500메가 안쪽에서 일부를 띄어다가 던져주고서 그거 열심히 써라. 거기서 널 표시하면 여기는 이제 널 공간이니까 이제 풀렸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다른 녀석을 채워놔야지 하면서 메모리가 막 파편화되는 게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500메가 적어놓고 끝날 때 500메가 프리해서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메모리 뻑이 날 이유가 없죠. 대신에 메모리가 계속해서 파편화가 되기 때문에 되게 소모가 많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C로 한번 제가 짜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컨셉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또는 파일의 개념이나 메모리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서 거기다 쓰고 닫고 그러면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하는 건 파일을 하나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OS론에서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 하드디스크도 메모리 SSD도 메모리인데 걔네들을 하나하나의 파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내가 잡아놓으면 파일 공간을 이만큼을 잡아놓는 거고 그래서 파일을 여는 거, 메모리 크리에이트 하는 거, 뉴나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메모리 다 썼으면 클로즈, 딜리트, 프리 이런 클로즈, 오픈, 크리에이트, 클로즈, 크리에이트, 디스트로이 오픈, 클로즈, 뉴 앤 딜리트, 얼로크 앤 프리 이런 식의 만들고 죽이고 이런 파일을 열고 닫고 이렇게 대부분 전산 용어들, 함수들이 지칭되어 있으면 얘는 뭔가 파일이나 메모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윈도우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가 크리에이트 된다. 윈도우 핸들이라고 하는 내부에 윈도우 핸들 값을 열어줍니다. 이 핸들은 사실상은 일종의 구조체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각종 데이터들을 쭉 메모리 윈도우의 크기는 얼마고 윈도우 성격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저장해서 윈도우 OS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클로즈를 까먹게 되면은 메모리 리익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되지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았다. 그 홍상수 영화도 있죠. 맞나 모르겠는데 헷갈려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메모리 리익이 있게 되면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익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짜실 만한 요 정도 스레드 한두 개 정도 오픈GL 스레드 있으니까 2개라고 치면 여기서는 리익이 발생을 하는 거는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익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누군가가 찾아오셔서 잠깐 끊었고요. 그래서 이 U 오브젝트 똑같이 마찬가지로 U 오브젝트는 얼로크 앤 클로즈 또는 크리에이트라는 컨셉으로 보셔도 되겠고 이 안에도 만들고 죽이고 그래서 벌텍스, 노말 이거 관련된 VBO, FBO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딜리트하는 기능이 클로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더도 마찬가지예요. 쉐이더도 GLSL이라고 하는 VSH, FSH 2개 파일을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다시 끝날 때 딜리트 해야 돼서 클로즈 문으로 호출해야 되겠고요. 텍스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읽어드려서 GPU 안에 메모리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마지막에 파괴시켜줘야 메모리 로스가 서로 안 나게 됩니다. 물론 오픈GL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래픽스 카드에서 최근에는 거의 알아서 해결을 잘 해주고 있어서 몇 개 딜리트 하는 걸 빼먹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 거는 메모리 리익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오픈GL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무슨 게임을 만들어서 첫 번째 판을 하고서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오브젝트를 두 번째 판을 위해서 열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판이 끝나고서 객체 해체를 디스트로이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판을 로딩하는데 뻑이 납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요새는 메모리가 풍족하다 보니 메모리 리익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지는데 메모리 리익이 있는 프로그램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래머를 뽑아야 된다, 인터뷰를 한다. 메모리 리기 있는 프로그래머 짰다. 그냥 곧바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나 이런 데서 리기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메모리 리기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C 프로그래머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릭은 무조건 1바이트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메모리가 워낙 적어가지고 그 도스 그런 데서 메모리 1메가가 채 안 됐거든요. 640 컨벤셔널 메모리 하에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1바이트까지 잡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데 요새는 좀 많이 무뎌져 있죠. 근데 릭에 있는 프로그램을 짜면 대형 프로그램을 짰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UGL26 컴플릿 이제 오픈조에 관련된 거에 사실상 마지막 기본이 되는 템플릿 클래스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26번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는 뭔가 여태까지하고 좀 다르게 이 오브젝트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포인터를 만들고 그게 오브젝트 S라고 하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크리에이트 쉐이더 U 쉐이더에 해당하는 걸 쉐이더를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쉐이더즈라고 하는 곳에 저장하고 텍스처도 만든 다음에 TXS에서 다 뒤에 S자 이건 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복수형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UWND는 이제 새로운 명령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태까지 배우신 거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UWND에다가 만들어서 그냥 넣었잖아요. 뭐 UWND M박스 그런 거는 이제 버리고 여기에 자동으로 포인터 형태로 오브젝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늘릴 때, 쉐이더 늘릴 때, 텍스처 늘릴 때 프로그래밍 습관으로서도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지난번 어레이 기능들, 템플릿 그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 쉐이더, 텍스처 얘네들이 차곡차곡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에서 걔를 박스로 쓰고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또 불러서 실린더로 쓰고 그러면 여기에는 박스하고 실린더가 같이 저장이 되어 있고 한 번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건 쓰는 방법이에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하게 되면 이 U 오브젝트 형태의 포인터 P가 새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에서 얼로케이션에서 P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인터라서 여기는 화살표로 연결해서 메이크 박스에서 만들어 쓰고요. 그 다음에 P에 이게 이제 정적인 변수가 아니라 전부 다 포인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저 설명을 합시다. 그럼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는 뭐냐? UWND 안에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무언가를 U 오브젝트 형태로 new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리턴을 해준 거고요. 그냥 리턴만 해주면 전체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애를 오브젝트 S라고 하는 곳에다 포인터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S에는 여러 가지 U 오브젝트들,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로 호출해서 나온 것들, 뭐 A형, B형, C형, D형이 차곡차곡 이 안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P의 메이크 박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P가 U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U 오브젝트 안에 있는 메이크 박스로 가서 플로트 명령들의 동작. 그리고 그 안에는 얼로케이션, 폴리곤 개수, 그 다음에 벌텍스 개수 해서 얼로케이션 하고 그러면 얼로케이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스트로이는 어떻게 할까요? 클로우즈 여태까지 이제 오브젝트들을 다 만들었어요. A 타입 박스도 만들고 박스도 한 3개, 4개 실린더도 한 10개 만들고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화면에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UWND 여러분들 이 코드들을 보실 때는 앞부분 그리고 형이 무엇인가 타입들이 무엇인가 되게 눈여겨서 코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얘의 경우에는 윈도우가 클로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윈도우, 오픈조의 윈도우가 삭제가 될 때 이제 X자 눌러서 윈도우를 끄려고 하면 UWND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오브젝트들은 몇 개가 있나? 오브젝트 S입니다. 아니 10개 있다면 get 사이즈 i는 0에서부터 10번까지 오브젝트를 하나씩 받아와서 각각의 오브젝트 안에 있는 클로즈 명령을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클로즈 명령 때문에 파괴가 돼요. 오브젝트 파괴하는 부분을 보면 p버가 있으면 딜리트, p폴드가 있으면 템프가 있으면 이거. 그래서 여기서 쫙 제거하고요. 얘네들은 벌텍스 노멀 그리고 템포러리 데이터들이 저장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앞서서 보시면 얼로케이션 이 부분에서 불러온 거잖아요. 얘네들 다 여기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널 표시 넣어줘서 나는 이제 얘를 혹시라도 다시 부르게 되면 얘들은 비어있구나 라는 표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VBO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delete buffer, vs, vfs 그래서 여기서 다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클로즈 윈도우가 파괴될 때는 오브젝트도 파괴해요. remove all objects. 그 다음에 쉐이더도 다 파괴해야 되겠죠. 그래서 쉐이더즈 앞서서 보시면 v array 파트에 쉐이더도 저장이 되어 있고 텍스처도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쉐이더에 클로즈 명령 해주고 자기 자신 파괴. 자, 이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오브젝트 S에 저장이 되는 거는 사실은 포인터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다 포인터 표시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포인터 주소만 4바이트씩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괴할 때 이 안에는 예를 들면 얘네가 첫 번째 0주소, 1주소, 2주소에 전부 다 이 오브젝트가 있겠죠. 이 오브젝트. 이렇게 배열 3개가 3칸이 오브젝트 S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문을 통해서 0번부터 1, 2까지만 이 포문이 동작을 하겠고요. get 사이즈는 얘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이즈는 3이에요. 자, 그럼 오브젝트 i는 뭐냐? 여기에는 이 오브젝트에 포인터가 들어있습니다. 애드할 때 앞부분에 보시면은 create 오브젝트 할 때 포인터를 넣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S에는 포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S 안에는 포인터가 있어서 포인터를 받은 다음에 P 포인터니까 화살표 해주고 클로즈 하면 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벌텍스, 노멀, 템포러리 데이터, 벌텍스 쉐이더가 다 파괴가 돼요. 그러나 아직 자기 자신은 파괴가 아직 안 됐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 new 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요. 이 p new 안에 있는 create 함수 같은 걸 불러서 여기 있는 make parts처럼요.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close는 이 오브젝트의 안에 있는 것들만 파괴했지 자기 자신 new로 만들어진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은 delete p 해서 이제 바로 그 p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뒤에 포인터 형태로 이 뒤에 뭔가 얼로케이션이 되었던 이 공간 이거를 여기 마지막 딜리트 문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는 포인터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vs, fs, p버, pface 이런 내부 구조물들을 파괴하는 용도로 클로즈가 쓰이고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부분 딜리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가지 타입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그 클래스를 여러 개 쓸 때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C++라고 하는 걸 쓸 때 이런 구조들은 보고 배우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최근 한 10년 넘게 이렇게 써봤는데 15년 정도 계속 이 스타일로 쓰고 있는데 별 문제 없고 간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코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일부가 이제 오브젝트가 너무 많거나 하면은 V-array는 속도가 좀 느린 방법이라서 이 부분에다가 해시 테이블, 해싱 기법들을 써서 고속으로 찾는 이런 펑션도 쓰고 있습니다. 개수가 한 100개 넘어가면 이게 뭔가 100개에서 하나가 늘어나면 100개를 카피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101개를 만들어야 되는 좀 시원찮은 구조거든요. 근데 한 10개 만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20개, 30개 정도는 괜찮은데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 안에 있는 뭔가를 검색할 때 포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쓰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럼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UWMD 안에는요, 윈도우 안에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들 정보가 여러 개, 멀티플, 그 다음에 쉐이더 정보도 여러 개가 넣을 수 있고, 텍스처, 이 정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져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오브젝트가 없네. 오브젝트는 여기 있고, 쉐이더, 텍스처가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명칭을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U 쉐이더. 현재 선택된 쉐이더는 P 커런트 쉐이더, 현재의 텍스처는 P 커런트 텍스처. 그래서 P 커런트 쉐이더는 이 중에 있는 하나, P 커런트 텍스처는 TXS 중에 있는 하나를 불러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U 쉐이더, U 텍스처 집합들 안에서 현재의 쉐이더와 텍스처를 가져오고 카메라 정보,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안에 퍼스펙티브하고 카메라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뷰 포인트들.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카메라가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하는 것들은 익스트린직, 외적 변수라고 부르고요. 내부 변수들은 뭐 인트린직에는 와핑, 그 다음에 얘의 불전류, 뭐 이런 각도, 이런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비전 쪽에서 배우시는 정보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할 때 알파 값들, 뭐 그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트린직 파라미터 6개에 사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쉐이더, 텍스처, 카메라 이 세 가지 요소를 알고 있으니 이제 U 오브젝트를 그려라 해서 V 비워가지고 또는 색깔 여기에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구조에 대한 것들은 이 클래스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용법 위주로 많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쉐이더가 어떻게 불러오냐면 U 오브젝트 드로우를 할 때 일단 카메라 좌표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카메라 TR 여기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려 호모제니어스 행렬이 3개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HG, H, HP 뒤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H에다가 카메라 좌표계에다가 뭔가 글로벌 좌표계, 그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의 좌표계,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곱해지게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것 같습니다. HP는 페어런트인가? 뭐 이거는 뒤에서 설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의 이 세 개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고 H는 카메라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이 두 부분은 나중에 GLSL 편에서 다시 나오겠는데 미리 좀 맛배기로 얘기 드리면 현재의 쉐이더의 스크린 부분, 스크린은 뭐라고 할까? 이 카메라의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어떻게 하면 3D를 2D로 더블 시키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스크린이라는 변수에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를 대입하고 있고요. 쉐이더에도 카메라가 날아다니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날아다녀야 되는가, H.V에서 이 윗부분에서 여기까지 계산된 H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오픈GL에게 알려주는 오브젝트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몇 번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했니? 라고 하는 정보를 두 번째 넣어주고 스크린에다가는 퍼스펙티브는 어떻게 할까? 이 현재 카메라에 있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컬러를 좀 추가하고 싶다 해서 컬러 부분은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러, 커런트 쉐이더가 P 커런트 쉐이더, 이 U 쉐이더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라고 하는 세 가지 색상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색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똑같이 매핑을 해주시면 아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 U 쉐이더는요 나중에 GLSL이 가지고 있는 변수인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러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가서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쉐이더가 가지고 있는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러의 양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변수죠. 거기에다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컬러 정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짝대기 보시면은 이 U 오브젝트는 따로 컬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컬러를 디퓨즈, 앰비언트, 스페큘러를 바꾸시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값이 쉐이더한테 현재 이 쉐이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화면을 렌더링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면을 렌더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쉐이더 스타일에서 디퓨저, 앰비언트, 스페큘러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색깔을 대입하니까 얘 전체를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겠어요. 그러면 얘를 그릴 때 이 안에 컬러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쉐이더를 얘는 예를 들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얘는 까만색이에요. 검정. 그러면 야 쉐이더 지금부터 네가 얘를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쉐이더의 색깔 부분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니 이 녀석은 이제 색칠을 노란색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릴 때 커런트 쉐이더의 디퓨저 앰비언트 스페큘러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색깔을 넣었으니 이 옆에 얘를 그릴 때는 시꺼멓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오픈젤 쉐이더에다가 이 색깔들을 대입하면 오픈젤이 저장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색깔을 GLSL 변조에다 연결해서 이 색깔대로 화면에다 칠을 하는 겁니다. GLSL 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VBO, 이 드로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새로운 구조들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VBO 기능은 이제 색칠까지 쉐이더한테 쉐이더한테 색깔은 뭘로 해야 돼? 라고 알려줬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VBO 그릴 때 세 가지 속성 등장하는 거 지난번부터 하고 있습니다. 0, 1, 2 세 가지 어트리뷰트가 있고 벌텍스, 노멀, 텍스처.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페이스 관련해서 해주시고 나면 VBO를 오픈하는 초기 작업이 끝나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줄 더 들어가서 텍스처 매핑이 필요하니까 현재의 텍스처, 이 텍스처도 쉐이더처럼요. 내가 지금부터 렌더링 할 건데 텍스처는 뭐 쓸 거야? 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Pcurrent 텍스처를 쓸 거야. 그래서 PTX라는 것이 존재하면 텍스처를 이네이블 해주고 바인딩해서 뚜껑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실제로 드로우 엘리먼트에서 그립니다. 그래서 VBO에서 FS 엘리먼트 정보 이용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그림을 쭉. 삼각형이 몇 개가 있냐? 폴리곤의 개수가 몇 개 있니? 3 곱하기니까 트라이앵글이라 3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3칸씩 뛴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으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오픈젤 쪽의 명령어고요. 그래서 삼각형 단위로 텍스처가 있으면 텍스처도 인터폴레이션에서 매핑해서 그리고 컬러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이런 작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트리뷰트 속성 다 디세이블 꺼버리고요. 바인드 다 0으로 해서 꺼버리고 텍스처가 있었으면 디세이블 해서 텍스처를 이제 더 이상 못 쓰고 텍스처의 뚜껑 0으로 해서 닫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GL 피니시 불러주면 오픈젤이 그때부터 쫙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 드로우 펑션이 굉장히 사실 간결해졌어요. 이 view WND입니다. 윈도우, 오픈GL이 가능한 윈도우는 이제 클리어 정보 2개가 이렇게 들어갔고 GL 피니시 들어갔고요. 오브젝트들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의 오브젝트들,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그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부른 거고, 이 드로우 명령이 방금 전에 쭉 설명드렸다 카메라 코디네이트 잡고 스크린하고 모델 잡고 컬러 지정하고 VBO, FBO 열어준 다음에 드로우하고 뚜껑 닫고 이런 과정, 텍스처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펑션들이 이제 모든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까지 얘기 드린 거에서 조금 아직 헷갈리는 것들, 우리가 그때 피보팅 하는 것 때문에 얘기 드렸었는데 HG, H, HP의 정체는 무엇인가? HG, H, HP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텝 4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브젝트를 스태틱하게 오픈젤에 올려놓고 H 매트릭스만 바꿔서 그 오브젝트가 사이즈 변동이 없이 크기 변동이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번 이게 런 코드로도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빼겠고요. 이 뭐지 갑자기? 런 코드 박스는 어디 있는가? 박스를 하나 아마 집어넣나 본데 오브젝트는 현재 첫 번째 오브젝트 각도구나. 여기 지금 보시면은 Q.Y를 증가시켜 가지고 각도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뒤로 -5만큼 이동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 P의 H를 변동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왔다 갔다 변환을 하도록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손을 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뭔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포지션하고 회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은 클래스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U벡터 5는 얘의 위치를 뜻하고요. U벡터 Q는 각도값, 삼축, 각도에 대한 것들을 저장을 코디네이트, 좌표계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뭐 다 아는 얘기, 로테이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겠습니다. 트랜스 XYZ 해서 세 개를 다 쳐넣는 게 귀찮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트랜스 U 벡터도 가능하고 트랜스 XYZ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C++의 기능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원래는 트랜스 XYZ를 만들어 놨는데 트랜스 U 벡터 V 하면 V 안에 V.X, V.Y, V.Z 인자가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돼서 XYZ가 동작하는 구조로 로테이션도 2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 기능이 C++에서 잘 쓰시면 이렇게 편합니다. 오버로딩 기능이 없는 언어들이 요새 조금 또 몇 개 생겼죠. 파이썬도 오버로딩은 없고 오버라이딩만 있는데 가끔씩 써보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피봇 하는 부분들, 그래서 HP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피봇 기능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는, 특히나 다관절, 뭐 로봇 같은 것들을 풀 때에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는데 피봇을 어디다 박아야 되는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H는 카메라 좌표계고 오브젝트의 변환,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피봇 변환이 아예 제가 이렇게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아까 보시면 HG가 또 있었는데 걔는 제너럴 앞부분 나의 페어런트의 좌표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사실 설명을 한 건데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피봇에 대해서 배우신 것들을 구조화해서 이 안에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들을 조금 열심히 뜯어보시면 방학 중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설명을 하자니 여기 27번 컴플리트 타입이 나왔는데 28번의 경우에 피봇을 내가 추가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는 똑같지만 피봇 좌표계로 500 지금 보시면은 박스를 만드는데 10, 0.1이기 때문에 얇은 판때기 하나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판때기를 하나 만든 거죠. 이게 0.1, 10, 10. 근데 피봇을 500을 넣기 때문에 원래는 시작하면 XYZ 좌표계가 여기가 원점이죠. 근데 X축으로 500 가니까 여기에 좌표축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봇 명령 뜯어보시면은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